사랑은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다. 해설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본질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욕망의 차이는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자의 성적 욕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는 성적 욕망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으로 사랑을 시작하세요. 이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해설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이란 단순히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서로의 꿈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서로의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사랑을 시작하세요. 말씀, 인생은 스스로 만든다. 해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형성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선택을 할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스스로 만들고 그 결과 책임도 나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묘비로 유명한 조지 버나드 쇼의 말씀이었습니다. 참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다. 해설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견, 감정, 필요를 존중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힘든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존중은 서로의 신뢰를 쌓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줍니다.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는 성적 욕망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랑합시다. 성은 사랑의 언어이며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달이다. 해설입니다. 이 말씀은 성은 단순한 육체적 접촉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과 마음을 나누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부부가 성적 관계를 통해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고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 친밀감은 서로의 신뢰를 쌓고 감정적으로 더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사랑의 언어로서 성은 깊은 연결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사랑의 언어인 성으로 서로의 마음을 연결해 봅시다. 말씀. 우리는 모두 서로의 거울이다. 해설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은 상호 이해와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길임을 일깨워 줍니다. 이는 공동체의 중요성과 함께 인간 존재의 상호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의 우리는 모두 서로의 거울이라는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말씀 5. 사랑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해설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생각이나 의견을 가질 때 이를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특정한 취미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전혀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고 때로는 함께 경험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갈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사랑해 봅시다. 말씀 6. 사랑은 매일매일 선택의 연속이다. 해설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은 한 번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서로를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의 끝에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말을 전하는 것은 소중한 순간입니다. 이러한 선택들이 쌓여서 관계의 깊이를 형성하고 사랑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지속적인 선택과 노력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해설입니다. 이 말씀은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시작해보고 후회할까요? 시작도 안 해보고 후회할까요? 톰 소여의 모험의 작가 마크 트웨인의 말씀처럼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말씀 7.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보다 사랑을 주는 방법이다. 해설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고 또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면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줄 때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에 맞춰 사랑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말씀 8번째. 사랑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해설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은 일상 속의 작은 행동과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큰 사건이나 특별한 날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서로에게 미소를 지어주거나 하루의 일과를 나누는 것처럼 사소한 것들이 사랑을 지속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작은 배려와 관심이 쌓여서 큰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일상 속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작은 것에서 시작된 소소함이 큰 사랑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말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설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도리와 윤리를 중시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정한 인간성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목표임을 나타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로 인간 관계의 본질을 돌아보게 합니다.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실학자이시고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되신 타산 정약용 선생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9. 사랑은 서로의 결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해설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서로의 결점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서로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족함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결점을 이견 없이 받아준다면 더없이 행복하겠지요? 말씀 10번째. 사랑은 타협의 미학이다. 해설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이란 서로의 욕구와 필요를 조율하고 타협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적 욕망의 차이는 부부 간의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자의 욕구를 존중하면서도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원하는 빈도와 다른 쪽이 편안하게 느끼는 빈도 사이에서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타협은 관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조율과 타협으로 해결한다면 완벽한 사랑이겠지요?